국민의힘 오늘 무슨 등입니까? 국민의힘 네. 무슨 등일까요? 아 알아맞히고 오시죠. 무슨 등 같습니까? 방금 지금? 전에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했는데 그럼 이 당은 이제 아무도 없는 겁니까? 근데 정확히 사퇴를 했는데 네. 그래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는 건가요?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또 사퇴한 거를 또 네. 의원들이 네. 아 이거 사퇴하지 마시고 넣어두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아 다시 뽑을까? 그러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거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결정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슈레딩거의 추경호일 수도 있어요. 아, 또 이게 그럴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무슨 등입니까? 무슨 등 같아요 그러면은? 등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무슨 등입니까 지금? 아.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자, 그 얘기부터 그러면 먼저 해보죠. 그 민주당이 여당목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그러면 왜 이렇게 할 걸? 여태 뭘 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게 이제 회군하려면 명분이라는 게 정치에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뭐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명분이 없으니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밖에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으니까. 네, 명분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갈 명분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뭐 그동안 이게 뭔가 전략이 없었던 게 잘못된 것 같고 전략이 없게 만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 있어요? 무슨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애초에 예를 들면은 법사위든 운영위원장이든 이런 거를 달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상황에 맞춘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과 그거에 따른 기획력이 필요했던 건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가령 특검을 받는다고 해라. 특검을 받는다고 한 다음에 다른 외적인 거, 국회 운영 외적인 거에 대한 변수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국회 운영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자. 이렇게 갔으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다른 거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은 자기들이 법사위를 가져야만 되는 논리나 이런 것들을 최상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그런 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 국회 관례가 법사위는 원래 원내 2당에게 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지금 뭐 답이 없는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난 국회에서 다 해본 겁니다. 민주당이 다 줘보자 그러면. 그다음에 국회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보자.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8개 다 가져가도 국민들이 뭐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갔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거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지난해 그래서 이거 결론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이 없는 거를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옵니까? 그러면 돌아가야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정치를 오래 했고 부총리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겉으로 보이기엔 아무 생각 없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뭔가 네? 작전을 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전을 누가 짜는데요? 아 누가 짜야 됩니까? 작전을 지금 당에서 누가 잡고 당을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계속? 네? 아 저분이 당을 네. 예? 당이 뭐 하나 뭐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아, 예? 빨간불이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대통령님이 뭐든지 하여튼 다 지고 가시려고 하고 이런 게 강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도 그러면은 백기투항을 하는데 백기투항을 하고 상임위 복귀를 하는데 뭐 상임위 복귀가 아니라 국회 복귀라고 해야겠지. 국회 복귀를 하는데 그 국회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계기가 뭐냐 그러면 그렇죠? 명분은 없는데 계기라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시점에 했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국회 복귀를 한 계기가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 입법 청문회라는 걸 했잖아요. 입법 청문회라는 걸 했는데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하여튼 뭐 야당하고 한번 해봐야 싸워봐야 돼. 네? 나는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쫄지 마. 네? 거부권이라는 거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나가면서 막 이렇게 싸움을 북돋워주는 이 그러한 이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면은 사실 협상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가서 거부권을 활용하겠다는데. 그렇죠. 가서 그냥 들이받고 국민의힘은 들어눕고 그리고선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것만 하여튼 108명 똘똘 뭉쳐서 막아내면 된다. 이 구도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원내 전략은. 그렇게 가면 되는데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를 해보니까 어때요?
108명을 다 못 지킬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스치나요? 그것도 그렇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해요? 나중에 약 올리려고 하는 말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와가지고 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원 없이 했다. 그러니까요. 네. 마음대로 얘기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이종섭, 임성근, 뭐 신범철 뭐 등등등 와가지고 막 뭐 손짓 발짓 이거 뭐 선서도 거부하고 손짓 발짓으로 막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편 변호사가 있어야지 그 자리에.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쭈루루 들어와가지고 막 거기에 뭐 침대 축구도 한번 하고 들어 눕기도 하고 할리우드 액션도 하고 왜 반말하냐고 소리도 질러보고. 네, 의사진행 발언도 막 하고 그리고 유도성 질문도 막 하면서 코치도 막 하고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 제대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다. 네. 그러고 나서 주말인가 채널A인가 하는 뉴스를 인터넷에서 한 걸 보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치상용 입법청문회는 여당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여당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 네. 오늘 한국일보라는 신문의 보도를 보면은 오늘 이제 오늘 의총에서 이제 복귀를 사실상 결정한 거 아닙니까? 국회 복귀를. 오늘 의총 분위기를 예상한 기사가 있어요. 예상한 기사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강경 투쟁파와 복귀파가 팽팽했다. 강경 투쟁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도 없고 계기도 없는데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봐야 얻는 게 뭐냐?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복귀파는 아니 우리 상임위원장도 7개라도 그것도 소중한 것이다. 꼭 운영위와 법사위만 중요하냐? 소중한 게 다 있다. 그리고 국회 어쨌든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지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답이 있냐? 로텐도르에서 뭐 하는 거냐? 그렇죠. 팽팽하게 있는데 이걸 하고 나서 복귀파의 힘이 실렸다라고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당내 여론이라는 게 이거 해보니까는 우리는 뭐냐? 앞으로 그러면은 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 이거 재밌네. 괜찮네. 한 번 더 하자. 형식이 좋아. 이거 한 번 더 하자 이거. 딴 것도 하고 뭐 김건희 특검 입법청문회 할까? 그거 뭐 이러니까 야 이게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 해보니까는 국회 복귀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뭐 특검 어쩌고 이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거잖아요. 네? 특검법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네. 처리를 할 거잖아요. 민주당이 처리하겠다잖아요. 6월 네. 임시국회 내에. 그러면은 6월 임시국회가 언제까지입니까? 7월 4일까지가 그렇거든요. 그럼 곧이잖아요. 곧. 오늘 며칠이 24일이에요 벌써. 네. 한 것도 없는데 6월이 다 갔어요. 네. 한 것도 없는데 2024년이에요? 네. 2024년 6월이 다 가고 지금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열받게. 날은 엄청 더워지고 있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고 또 내 눈은 점점 안 보이고 지금 살은 더 찌고 좋네요. 뭡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요. 참 이 방송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아니 뭐 살아남았잖아요. 더운데 열만 받는데 지금. 요걸 하여튼 이 6월에 처리를 하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당장 일방 처리하겠죠? 야당이? 그러면 국민의힘 바로 그러면 거부권 건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해서 슈레딩거의 원내대표가 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방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전당대회 사실 한동훈의 특검 논리, 기적의 특검 논리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있지만 김준일 선생님이 뭐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면은 다시 그럼 재의결 국면이 올 건데 재의결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재의결 할 때는 국회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렇죠. 정족수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국회에 안 오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우리는 국회 아직 복귀 안 했어 이러고 안 오면 이 재의결 국면 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재의결 국면 때는 와가지고 정확하게 반대 의사 표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와버리면은 그냥 찬성 쭈루룩 해가지고 검약권 찬성 192표 딱 해가지고 재의결 통과 되잖아요 특검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쨌든 국회 복귀에 뭔가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어차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의결하고 어쩌고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10월부터는? 10월까지 할 거냐. 10월 전에 국정감사나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또 가가지고 변호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 변호사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야 되는데 그만하자. 돌아가야죠 이제 뭐. 백기투항이다. 수건 던진 거다. 그렇죠. 뭐 어떡합니까 이걸. 한번 수건 던진 상대를 민주당이 진지하게 상대해 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이제 뭐 진지하게 상대
뭐 국회가 지금 서로 진지하게 상대는 안 하죠 아무도. 네. 서로 진지하게 상대는 안 하지만 네. 다만 이제 그동안 7개 준다고 한 상임위들 있잖아요. 네. 그 7개 준다고 한 상임위는 배려를 해주겠죠. 아. 7개 정도 주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모욕적이야. 7개 우리가 이런 거 받자고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서는 이리 와봐 나눠봐봐. 누가 할 거야 7개 이거. 자 네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국회 부의장 누가 할 거야. 전반기 누구? 주호영, 후반기는 누구? 조경태? 오케이 이렇게 아. 딱 나눠 먹어야지 또 이렇게. 딱 그렇게 된다. 지금 벌써 난리 났어요 지금 누가 한다고 그러고 막. 알겠습니다.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 주말에 그 당대표 후보들의 릴레이 출마 선언이 있었고 어쨌든 제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아까 기적의 특검 논리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슈로 따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검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특검을 해야 된다. 그게 국민의힘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이슈몰이 면에서는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특검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어제 뭐 속보가 한 줄 딱 떴는데 특검 수용 뭐 이렇게 나오길래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뉴스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특검 수용이 맞습니까? 앞에 쭉 얘기하지만 그게 특검 수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특검 수용 한동훈의 기적의 논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기적의 논리, 네 특검 수용이다. 네. 제목은 특검 수용으로 뽑히게 만들고 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게 민주당 특검 거부죠. 그렇죠. 독소 조항 항이 있는 특검 거부 이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예상 답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특검 수용을 얘기를 못 할 것이고 자꾸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특검 수용까지 예상을 못 할 것이고 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죠라는 원론적인 얘기로 퉁치거나 아니면은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나로 피해갈 거다라고 봤는데 여기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특검 수용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분이 라디오 인터뷰했어요.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으로 라디오 인터뷰. SBS 라디오에 나왔죠. 그걸 또 SBS라고 합니다. 첫 테이프는 편한 데서 한다. 첫 테이프는 또 또 SBS 왜 편합니까? 네? SBS 왜 편합니까? 어, SBS가 만만합니까? 아니죠. 이거 진행하시는 분이 또 그 법조계 인사잖아요. 네. 법조계 인사고 또 왕년에 또 제가 알기로는 출마도 하셨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또?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 데서 다른 데보다는 좀 부담 덜한 데서 좀 익숙한 데서 하셨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조건 없는 특검이다. 조건 없는 특검이라 그랬어요. 조건 없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게 조건 없는 특검입니까? 여기서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공수처 수사하는 관계없이 수사가 안 끝났더라도 근데 그게 조건 없는 특검이 아니고 그냥 지금 야당이 하는 특검을 수용하는 게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이지. 그러니까 이게 재정의를 해요. 말을 재정의를 해서 이게 한동훈 특기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기입니다. 특검 수용이라는 말은 야당이 제기하는 특검을 수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독소 조항이 있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이다. 라는 거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이다. 말을 재정의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후에 제가 당장 나오는 거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뭐 한동훈 일단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나만의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표가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 휘하에 있다고까지는 뭐하지만 당론으로 우리는 이러한 특검을 추진합니다라고 자기네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합시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그 법은 안 나와요. 그렇죠. 한동훈표 특검법은 안 나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요걸 일단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이 한동훈의 기적의 논리는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보세요 이제 당장 아까 이 한동훈의 스케줄과는 별개로 이 법야권의 특검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 특검은 6월 달에 통과가 되죠. 그렇죠. 네. 6월 달에 처리를 하죠. 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일정이 대표로 뽑히는 것보다 빠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에 반대예요. 반대요.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 아이, 거부권 행사하셔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했어. 한동훈 특검법이 나와야 되니까. 야당이 추진하는 법은 난 찬성하지 않는다. 야당 특검법은 찬성하지 않고 야당의 특검법은 심지어 이거는 사법 체제에 대한 무슨 뭐 아주 그 무리수다. 이런 특검법이 되리라 생각하고 추진한다고 보지도 않는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오늘 그랬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 제가 지지한다 그랬어요. 한동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지지한다. 네, 지지한다. 그거에 찬성이에요. 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재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의결할 때는 방침이 뭐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사실 재의결을 언제 하는지는 이 야권이 정하는 거죠. 사실상 민주당이 정하는 거지만 근데 빨리 해야 된다가 어쨌든 뭐 자기들 방침이라고 할 때는 그게 빨리 하는 것보다는 되는 게 중요하지만 108명 중에 8명 이탈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빨리 해야 된다고 전제할 때는 전당대회 하기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이 재의결에 대해서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찬성하라고 해야 됩니까? 반대하라고 해야 됩니까? 반대하라고 해야죠. 반대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야당 법안은 안 야당 되니까.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되니까 반대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유일하게 자기 말을 지킬 수 있으려면은 이 국면에서 야 그러면은 이 찬성 반대 이렇게 하지 말고 대안해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라면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안해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대표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대표가 돼 있을까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 시점일까는 법야권이 결정. 여기가 결정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게 여기가 결정하더라도 요걸로 합의해 주기에는 쉽지 않은 게 그러면 또 추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지적을 했는데 김준일 선생님이 한쪽에서는 또 천하람 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 대법원장도 좀 그거 무리한 것 같고 대한변협이 추천하면 어때요? 이러잖아요 또 그러면은 백가쟁명을 할 거 아닙니까? 합의가 잘 되겠어요? 그러면 또 늘어질 거 아니에요. 10월 되기 전에 뭐 하겠어요 이거? 그러면은 또 빨리 특검을 하고 싶다는 게 법야권 특히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거를 이때 가가지고 재의결 규명 가가지고 또 대안을 내가지고 새로운 법안을 처리하자라고 그러면 질질 끌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결국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표가 된 상황에 한동훈 대표가 탄생한 이후에 한동훈표 특검을 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재의결 국면에서 이 법안을 다시 처리하지 않고 요거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 현실성이 없다. 실효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한동훈표 특검론의 효용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유일하게 효용이 되는 거는 이 효과가 있는 거는 어떤 거에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외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등 뭐 지금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죠.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지 마세요라고 할 것도 아니고 재의결 국면에서 저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이거는 특검 필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의결에 대해서 이 법안은 그냥 찬성하십시오라고 할 것도 아니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용산도 이런 한동훈 특검론이 현실적으로 아무 효용이 없고 결국엔 한동훈이 소위 말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데만 활용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그냥 봐줍니까? 아니죠. 오늘 어제 대통령실은 네. 표정 관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는 전당대회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는 또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잘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중앙일보라는 신문에 보면은 용산이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용산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야당 정치 같이 해서 되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이 보도에 인용된 친윤 이 성향의 모 의원이라고 나와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뭐 심지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은 유승민보다 더 나쁘다 그랬습니다. 유승민보다 더 나쁘다. 이게 혼자 한 얘기겠어요? 용산의 어떤 기류를 대변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한테 반기를 용산 시각에서는
반기를 들겠다라고 하는 노선은 뭔가 분명한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뉘앙스로 볼 때. 뭐 신문들이 다 제목을 그걸로 뽑았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원 및 지지층한테 주고 싶은 뉘앙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 도움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에 내가 그거에는 한번 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래서 윤석열과는 다른 색깔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혹시 여러분이 걱정하실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사생 결단까지는 안 갑니다. 사생 결단은 아닙니다. 내가 적당히 합니다. 요 용도다 그냥. 사생대회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왜냐면 사생 결단까지 갑니다 되는 순간 지지층이 더 분열하면서 분열됐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안 그래도 지금 구도가 이렇게 돼갖고 어대안이 깨진 거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희룡 나오고 나경원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지만 어쨌든 나오면서 결선 투표를 전제하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결선 가가지고 어대안을 꺾어가지고 결선에서 이제 영끌해가지고 뒤집어 보겠다 이 노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대한이라는 구도가 지금 요 다자 구도가 되면서 깨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거를 강하게 제가 한번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생 결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래 권력이고 윤석열은 현재 권력이니까 한번 임기 반환 좀도 안 돌았는데 미래 권력의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전당대회가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아닌 속도 조절을 하지만 그럼 용산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싫으면 야 이거는 사생결단이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이 메시지를 전당대회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낼까요? 근데 거기도 약간 속도 조절하겠죠. 왜냐하면 계속 개입해가지고 네. 그 지금까지 계속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판이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게 뭐냐 이런 불만이 또 당원 및 지지층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표정 관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이제 뭐 김기현 대표 때처럼 뭐 하여튼 공식적으로까지 아니더라도 준공식적으로 대놓고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인사들이 막 움직이면서 뭐 분위기 잡고 이런 거는 할 거다. 어느 정도는 가는데 다만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은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렇게 있으면 네. 지금 다 이제 누구나 친윤 후보는 원희룡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허락 내지는 권유 내지는 어떠한 교감 없이 출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00%. 그렇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윤심의 방향이 원희룡이 이번에 꼭 대표가 돼야 돼인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거는 모르겠습니까? 일단 나가서 다자구도 만들어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가봐. 일단. 나가봐. 결선까지 가보자. 근데 결선에 예를 들면 원희룡이 못 가고 나경원이 갔을 때 그러면 윤심이 에이 이러고 이제 난 손 뗐다 이런 거냐. 결선 가도 이기는 편 우리 편이지. 그렇게는 갈 것 같다. 아 나경원에 대한 어떤 관리 정도는 한다. 그렇죠. 누가 원희룡 나경원 중에 누가 결선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요구도일 때는 노골적으로 야씨 누구 밀어까지는 못 되지만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대놓고는 안 해도 물밑에서 꾸준하게 이제 그러면 시그널을 김민하 주겠죠. 평론가 보기에 결선 갑니까? 이렇게 가면 결선은 갈 확률이 높죠. 아, 갈 확률이 높다. 아, 결선 가서 누가 이길지는 모른다. 그렇죠. 아직은 모르는데 근데 의외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당내 지지의 정도가 의외로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보면 좀 보수적인 어떤 방송 뭐 패널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이 막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방송 패널이 아니더라도 네. 오다 갔다 뭐 저랑 방송을 꼭 같이 안 하더라도 어차피 방송이 다 없어져 갖고 같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려가지고. 네. 굉장히 편향된 의견이네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의견은.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끔 마주치지 않습니까? 네.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 요새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은 불러줘야 나가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럼 이제 뭐 잡담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근데 한두 달 전까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 나오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다쳐 내지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 지금 대권을 가기 위해서는 한동안 휴지기를 가져야 돼. 내지는 뭐 이런 등등의 한동훈은 당분간 좀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던 분들이 말씀 안 합니다. 아, 한동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캠프에 갔다 내지는 거기에 걸쳐 있다라는 사람들의 면모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건 맞다. 어쨌든 큰 틀에서 추가 일종 정도 움직이는 흐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대안으로 좀 쏠려 있는 건 맞다. 기본적인 구도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늘 선거를 실제로 하면 뒤집어 왔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또 얼마든지 있다? 있지만 어쨌든 환경은 지금 환경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유리한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